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중국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반도체 자립 목표입니다. 아, 네.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죠. 그렇죠. 이게 미중 기술 경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엔비디아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자체 AI 칩 생태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목표가 과연 뭔지, 또 어떤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기술 경쟁, 그 핵심을 당신께서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중국 정부하고 기업들이 AI 반도체 자급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생산한 칩 사용 비율을 높이려고 정말 공격적인 목표를 내걸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서요. 국가 안보라든가 미래 산업 주도권하고도 직결된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현상을 좀 다각도에서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목표치부터가 정말 와 대단하더군요. 상하이는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 치대의 70%를 자국산으로 쓰겠다. 70%요? 네. 그리고 베이징은 같은 해에 완전 자립을 목표로 하고 또 애플 데이터 센터가 있는 그 구양시 있잖아요. 네네, 구양. 거기는 신규 시설의 90%의 중국산 칩 사용을 요구한다고요. 야, 이건 뭐 정말 달성만 된다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이건 뭐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성적도 있고요. 또 AI라는 이 미래 핵심 기술, 이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런 국가적인 의지가 강력하게 표현된 거라고 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가 AI 연산의 거의 뭐 심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칩을 자립시킨다는 건 상징성도 크고 실질적인 이익도 큰 거죠. 결국 미국 기업, 특히 이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로부터 좀 독립하려는 거, 이게 핵심 과제인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대한 목표를 이루려면 역시 기술력이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화웨이 역할이 요즘 부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화웨이 그렇죠. 네, 화웨이의 어센드 901B라는 칩 성능이 이미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칩 H20이라고 하죠. 그거에 한 85% 수준까지 따라왔다. 네, 상당히 근접했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 나올 차세대 칩 어센드 920은 이 격차를 더 좁힐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칩이 SMIC의 6나노 공정, 그러니까 현재 중국 본토에서 가능한 가장 미세한 공정 중 하나로 만들어질 예정이라서 성능 향상 폭도 클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화웨이는 뭐 명실상부 중국 AI 칩 개발의 선도주자라고 봐야죠. 만약에 그 어센드 920이 정말로 H20하고 성능이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뛰어나게 나온다면요. 이건 중국 내 AI 칩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화웨이 말고 다른 기업들도 있나요? 아, 물론이죠. 화웨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캠브리콘이라던가 또 바이두의 쿨론 같은 칩들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트댄스나 국가전력망공사, 차이나모바일 같은 아주 큰 고객사들을 확보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클라우드 AI 칩,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용 칩이나 아니면 엣지 컴퓨팅용 소형 칩 같은 거를 공급하면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목표도 공격적이고 화웨이도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게 또 문제죠.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H20 칩 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권고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해외 AI 칩 의존도가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시장 조사기관에서는 엔비디아 H20 칩 수출이 승인된 이후에 중국의 해외 AI 칩 조달 비중 추정치를 기존 42%에서 오히려 49%로 올렸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게 뭐 칩의 연산 속도, 하드웨어 성능만 좋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성능 외에 다른 게 또 있군요. 그렇죠. 엔비디아에는 그 쿠다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잖아요. 아, 쿠다 플랫폼,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네, 맞습니다. 이게 AI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고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에 거의 뭐 핵심 기반 플랫폼인데 여기에 익숙해진 개발자들의 경업, 그리고 이게 또 오랜 기간 검증된 안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긴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실제로 중국의 AI 스타트업 중에 딥시크라는 곳이 화웨이 칩으로 모델 학습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겪어서 새 모델 출시를 연기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단순한 하드웨어 성능 격차를 넘어서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쿠다 플랫폼에 얼마나 깊숙이 통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웨이 생태계가 이걸 대체하려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나 개발 도구 쪽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칩만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칩만 바꾸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럼 이런 상황 변화는 우리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20 칩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풍 메모리를 공급해 왔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 HBM3E 제품이 최신 H20 칩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고요. 근데 만약 중국 시장에서 이 H20 수요가 줄어든다면 우리 HBM 수출에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중국 내에서 자국산 AI 칩 사용이 늘어나서 엔비디아 칩 수요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한국 HBM 기업들의 주요 판매처 중 하나가 위축될 수 있겠죠. 물론 중국 기업들이 제3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한국 HBM을 구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미국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겠네요. 규제가 있으니. 네. 게다가 창신 메모리 같은 중국 메모리 기업들도 HB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CXMT는 이미 HBM2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HBM 수출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넘어서 어쩌면 한국 기업들이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급망을 좀 다변화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또 화웨이 같은 선두 기업을 내세워서 AI 반도체 자립이라는 정말 큰 꿈을 꾸고 있다. 네, 야심찬 목표죠. 하지만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기술력과 특히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현실적인 장벽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이 거대한 기술 경쟁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의 AI 칩 자립 시도는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지정학적 또 기술적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돌파구가 열릴지 또 어떤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될지, 그리고 이게 결국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나 AI 산업 전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엔비디아 같은 절대 강자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요. 그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글로벌 기술 지형도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